네, 마지막 4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시별로 최대한 25분, 25분이 최소 이제 시간이라고 해서 25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동영상을 4주차까지 올릴 때는 배속 빠르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 시간을 최소한으로 낮춰놨습니다. 1.5배속으로 4배속으로 들어도 인정이 되게끔 많이 낮춰놨었는데 지금 5주차부터는 인정 시간을 25분으로 다 일괄적으로 맞춰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5분은 들으셔야 되는데요. 배속으로 들으시고 뭐 놔두셔도 시간은 찬다고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배속으로 듣고 그만 다음 거 빨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100% 인정 시간이 차지 않아도 제가 그 개인별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속으로 듣고 100%다 차지 않아도 제가 하나씩 한 분씩 확인해 보고 들으셨으면 제가 출석 몇 퍼센트 다 100% 차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해 드릴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 25분 동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숙지하고 한 번씩 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일 읽고 쓰기에서 지난 차시에서 star.txt에 별을 찍는 문제를 드렸었죠. 찍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코드는 정답이 없다. 좋은 코드는 있지만 뭐 정확하게 이게 찍히기만 하면 나쁜 코드는 아닌 거죠. 그런 다음 훨씬 좋은 정답도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정답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 코드, 내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다른 사람의 코드는 어떤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 거랑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일단 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star.py로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오픈해서 star.txt라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파일이 없기 때문에 W 모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별은 뭐 인코딩을 안 해도 다 영어나 한글 아니기 때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인코딩은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통 포문을 가지고 별을 찍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포 아니 인 레인지 총 5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번부터 6까지 5번 말고 그냥 5로 할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부터 5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1부터 6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파일을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떻게 쓸까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 줄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데이터 해서 뭐 값을 넣고 f.write 해서 데이터를 집어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냥 f.write 할게요. 바로 쓰겠습니다. 별을 i번씩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쓰겠다. 네, f.write 해서 별을 i번만큼 반복해서 쓴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바꿀 때마다 줄 바꿈을 한다. 이렇게 저는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f.close 열었으면 닫아줘야 된다. 네, 1번부터 5번까지 i가 반복이 되면서 첫 번째 줄에는 i 별 곱하기 i니까 한 번 별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줄 바꿈을 하고 두 번째 줄에는 별 곱하기 2 그다음 별 3, 별 4, 별 5까지 줄 바꿈을 하면서 쓰게 되겠죠.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star.txt가 생기게 되죠. 보시면 정확하게 별이 하나부터 5개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라든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파일 읽고 쓰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 할 때 파일을 CSV라는 파일을 불러오고 이제 저장하고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 개의 행이 있으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하고요. 이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부터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검은 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래쪽에 보면 이 터미널에 이 검은 창에 무언가의 결과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파이썬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간단하지만 윈도우 창을 한번 띄워서 거기다가 프로그램 만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재밌을 거예요. 윈도우 창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놨는데요. 라이브러리를 처음으로 여기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TK 인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TK 인터페이스의 약자고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기본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from tkinter라는 모듈에서 import 별 모든 함수를 다 가져와서 이제부터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줄은. 그리고 이제 윈도우가 tkinter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윈도우라는 변수에 당연히 여기 있는 거겠죠. tkinter에 있는 tk라는 함수 윈도우 창을 만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윈도우 창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 클래스가 되겠죠. 클래스를 인터페이스화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클래스 배운 게 있죠. 그러면 윈도우는 TK가 가지는 모든 함수랑 멤버를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필드를 다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윈도우라는 거에 메인 루프라는 또 함수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TK 인터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세 줄이에요. 기본. 기본 이 세 줄은 보통은 존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윈도우 창을 만들고 주요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다가 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윈도우 제목 정하고 뭐든 다 여기다가 다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메인 루프는 이벤트가 실행이 될 때 만약에 윈도우에서 무슨 응용 프로그램 창이 생기면 보통 이렇게 생겼죠. 메뉴 바가 있고 여기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살표 키를 누르거나 키보드에 키를 누르거나 B를 누르거나 S 누르거나 KBS가 됐네요. A 다양한 키보드의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하거나 그러한 이벤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벤트들을 이제 계속해서 동작시키는 게 메인 루프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줄만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새 파일 만드셔서 window.py로 만들겠습니다. 윈도우가 있네요. windows.py로 만들겠습니다. 네, 세 줄 있어야 되는 거. 자, from tkinter import 별. 네. 그리고 윈도우. 이제 윈도우 창을 만듭니다. 왼쪽에 윈도우는 이제 변수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져도 됩니다. tk yk가 아니라 tk. 네, TK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window.main loop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DK 엔터 임포트. 왜 밑줄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T가 대문자네요. 네, 죄송합니다. T가 대문자입니다. 네, 제가 소문자로 잘못 썼네요. 네,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창이 하나가 뜰 겁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모니터가 여러 개라서 여기 떴는데요. 네, TK라는 이름으로 이 윈도우 창이 떴습니다. 이 세 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창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조금 재미가 있죠.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창에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뭐 버튼을 넣을 수도 있고요, 글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윈도우 프로그램에 뭔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창 있으면 보통 이렇게 크기 조절이 되죠. 사이즈를 엄청나게 많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 윈도우 창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여기에다가 뭔가 내용을 하나씩 써 봐야 되겠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윈도우 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 사이에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죠. 윈도우랑 이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의 타이틀 글자 제목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커미왈 5주차라는 제목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창의 크기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크기를 픽셀 단위로 400 곱하기 500 크기로 바꿔줄 수 있고요. 윈도우의 리사이저블이라고 해서 방금 창의 크기를 조절이 가능했는데요. 그거를 가로 높이, 세로 높이, 너비와 높이를 false라는 값으로 주시면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을 할 수 없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k 여기 사이에 윈도우 타이틀 타이틀에서 컴이활 5주차 강의 라고 하고요. 윈도우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크기 지오메트리 해서 400 곱하기 400x500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윈도우 리사이저블 해서 width를 false로 하고요. height를 false로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창에 대한 속성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이거를 닫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 만들었던 결과물을 닫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네, 여기에 나왔습니다. 커미알 5주차 강의라고 해서 가로 400, 세로 500인 창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리사이저블을 false로 뒀기 때문에 어디를 갖다 대도 화살표가 안 생깁니다. 크기 조절이 불가능하게 만든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신기하죠? 여기 제목 타이틀이라는 메서드로 제목을 바꿔 보았습니다. 이제 결과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조금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코드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몇 가지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레이블이라고 하는 텍스트인데요. 텍스트가 아니라 뭐 그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이블 1, 2, 3 세 가지를 넣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대문자 얘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얘는 변수고요. 얘는 변수가 되겠죠. 변수 이름을 써주시고 대문자 레이블로 해서 윈도우 창에 텍스트를 넣겠다. 그래서 텍스트만 그냥 파이썬 5주차 강의로 맨 위에 하나 넣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블 2번으로 해서 텍스트 똑같이 재미있다 라고 넣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폰트라는 속성으로 글자체와 글자 크기를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폰트로 글자체와 글자 크기. 그리고 FG라고 하는 속성은요, 이제 foreground라고 해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똑같은 텍스트, 하지만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를 넣고요. BG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배경, 글자의 배경 색깔을 옐로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 width를 200, height를 100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anchor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anchor라는 속성은 글자가 지금 200, 가로 200, 세로 100이라는 이러한 크기 안에 뭐 하지만 그만하고 싶다라는 글자가 이렇게 원래는 보통은 여기 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기본 속성은 얘는 센터에 들어가는 게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의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어디로 보내고 싶으냐가 앵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이제 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요거를 따릅니다.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네, 여기는 센터고요. 네, E라고 하면 센터 쪽에서 이 오른쪽으로 갖다 붙겠다. 그리고 뭐 NE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North East. 그러면 맨 위에 맨 오른쪽 여기다가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E로 하면 여기 오른쪽에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처럼 뭐 레이블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화면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팩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써줘야지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1번을 먼저 하면 1번 이게 제일 위쪽에 뜰 거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패킹이 되면서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꼭 밑에 팩이라는 함수를 써줘야 위의 내용이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 레이블 1은 라벨 윈도우 텍스트 파이스 뭐 텍스트는 하겠습니다. 파이썬 강의 5주차 네, 이렇게 하고요. 라벨 1은 레이블 2는 라벨의 윈도우 아이고 글자가 잘 안 보이죠? 텍스트는 재밌다. 그리고 폰트는 굴림체에 40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폰트랑 속성이 뭐가 있었죠? FG라고 해서 글자 색깔은 블루로 해보고요. 뭐 레드나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텍스트, 폰트 그리고 글자 색깔 이렇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 3 이거 빼기가 됐네요. 는 레이블 윈도우 텍스트 하지만 그만하고 싶다. 그렇죠. BG 백그라운드 색깔은 옐로우로 정하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길이 width를 200 하이트를 100 줄바꿈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기 줄바꿈 밑에다가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앵커를 이스트 왼쪽 동쪽에 고정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라벨 레이블 1을 팩
네,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레벨 2도 팩, 레벨 3도 팩. 네, 이렇게 세 개를 글자를 쓰고 이게 이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로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텍스트가 왔고요. 텍스트를 하고 이제 팩 해주셔야지 이것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새로운 창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파이썬 강의 5주차는 글자가 그냥 기본 글자고요. 재밌다는 굴림의 40, 글자 크기 4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만하고 싶다. 배경화면 옐로우로 됐고요. 뭐 200, 100 사이즈가 정확하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200, 100 크기도 좀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가 이스트니까 오른쪽에 지금 고정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자 윈도우 창에 내가 글자 조절도 안 되게끔 만들고 글자도 쓰니까 조금 재밌죠. 이거 기본적인 내용을 집어넣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글자들을 넣고 아니면 버튼들을 넣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코딩 기술, 코딩 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버튼까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레이블 밑에 버튼을 추가해서 5주차 강의 종료를 해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창이 닫히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라는 변수에다가 버튼 레이블, 여긴 아까는 레이블이었는데 지금은 버튼입니다. 버튼을 추가하고요. 윈도우 창에다가 그 윈도우 버튼 안에는 5주차 강의 종료라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FG, 네, 글자 색은 빨간색. 이제 그만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그리고 커맨드 중요하죠. 이 커맨드가 어떠한 명령을 실행을 할 것인가. 근데 quit입니다. quit. 이거는 이제 quit이라는 커맨드를 주게 되면 창이 닫힙니다. 이거는 창 닫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도 마찬가지로 팩을 해주셔야지 화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버튼은 여기다가 버튼은 대문자 버튼에 윈도우 텍스트는 5주차 강의 끝 느낌표 3개. 네, 아까는 없었는데 폰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폰트는 궁서체의 50이라는 글자 크기로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 FG 컬러는 레드.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커맨드는 qui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튼은 텍스트, 글자는 5주차 강의 끝이라는 글자로 버튼을 만들고요. 폰트, 아까 없었는데 폰트는 궁서체, 중요하니까 궁서체 50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빨간색, 그리고 커맨드는 quit, 종료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버튼을 팩 해주셔야지 됩니다. 네, 그러면 화면에 버튼이 패킹돼서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지금 화면이 지금 이 노란색 영역 위에서 만든 400, 500 영역과 겹쳐서 이게 나오지가 않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크게끔 해보겠습니다. 800 곱하기 1000으로 해보고요. 리사이저블 이 부분도 빼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조절 가능하게. 네, 이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했는데도 잠시만요. 시간 실행하고 지금 버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있었네요. 문제는 이게 그 레이블 3의 가로 길이랑 세로 크기를 너무 크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얘를 조절하겠습니다. 위스를 100, 하이트를 50으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 너무 크게 잡으니까 버튼이 안 나오고 얘가 가득 차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자 이런 창이 뜹니다. 3개의 레이블을 추가했고 마지막에 5주차 강의 끝이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네, 버튼을 눌러보면서 강의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르면 창이 닫히면서 강의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코딩으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